이번 시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업종은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고요. 세액 감면 제목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업종은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건설, 도소매 관련되는 업종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493페이지에 작물 재배업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대여업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주요 업종들이 제조, 건설, 도소매, 인력 공급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창업 중소기업에 적용됐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는 이 업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겸업 중소기업의 경우에 감면 대상 업종에 한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의제 제조업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거에 앞에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조업으로 분류하는데 전제 조건이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동차 정비 공장 운영하는 사업장은 자동차 종합정비,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라는 면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위에 종합정비업은 감면이 가능하지만 전문정비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감면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할 때 감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해서 그 감면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본점이 수도권 내에 있는 경우하고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하고 차별을 둡니다. 자, 수도권 내에 있을 때는 세 분류로 구분합니다. 도매업 등과 관련되는 부분, 지식기반산업 등과 관련되는 경우, 그 외의 업종입니다. 자, 도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을 의미합니다. 즉 도소매업을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 있을 때는 소기업을 기준으로, 자, 소기업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소기업인 경우에 도매업은 10%, 지식기반산업이나 그 외의 사업은 20%, 지식기반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일 때 10%를 해줍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10%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식기반산업 등에 대한 부분이 엔지니어링 사업이라든가 전기통신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될 때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감면율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본점이 수도권 외의 지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수도권 내에 있는 사업장은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하고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소기업일 때 10%, 지식기반 산업에 대해서는 20%, 그 외의 업종 20%입니다. 근데 수도권 외의 사업장은 소기업 기준과 중소기업 기준이 나오는데요. 소기업 기준일 때는 10% 동일합니다. 근데 수도권 외에 있을 때는 중소기업일 때도 5%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식기반이나 그 외 업종은 소기업일 때는 30%, 중소기업일 때는 15%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기업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 수도권 밖에 있을 때는 중소기업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 감면율은 일반 감면 비율의 50%를 적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하고 수도권하고 혼돈을 일으키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중소기업 중에 매출액이 업종별로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규모 이내 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교재에 내용이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 자,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최대 120억 이하, 최소 10억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매출 이하인
업종을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매출액을 따질 때 관계 기업에 대한 매출액은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세액의 계산, 산출세액의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 계산에서 감면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감면 비율은 각각의 감면소득별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각각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면 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500만 원, 한 사람당 500만 원을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경우에 직원 수가 20명 감소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한도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나 감면법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배제된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겸업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세액 적용할 때 일부가 결손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소득구분 계산서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 도매업도 감면업종이고 건설업도 감면업종입니다. 자, 부동산업은 비감면이죠. 그죠? 비감면업종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요 두 개가 결손이 났다. 하나는 플러스고 결손이 났을 때 이 결손 금액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안분한다라는 겁니다. 안분합니다. 결손이 안 난 업종별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쪽에 안분되는 4,166만 원을 건설업 소득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2억 833만 5천 원이란 소득이 나올 겁니다. 요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손이 났을 때는 안분해서 처리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설명이었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506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법인 조정에서 공제 감면 세액 쪽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계산을 하는데요. 자, 먼저 검토 서식을 한번 보면 전자신고 쪽에 가시게 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검토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가 검증 서식이에요. 자,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과 관련해서 서식에서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즉 중소기업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다라고 해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영위하는 업종이냐라고 해서 대표적인 업종 나열이 되어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소기업에 해당이 되느냐,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면율 적용을 합니다. 자, 1번 소기업, 2번 중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수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중기업은 생각하실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이제 소기업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도매업 외의 업종인 경우에는 20%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30%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기업일 경우에 지식산업기부 안에 해당이 될 때는 또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 한도 관련되는 부분도 직원수 감소 부분에 대한 한도 계산했느냐 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검토 서식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공제 감면 쪽으로 갑니다. 공제 감면세액 계산을 하는데, 자, 우리 뭡니까?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을 했습니다. 감면세액 적용하기 위해서. 소득구분 계산서에서 작성한 제조, 건설, 도매 이 감면 소득 금액을 확인해서 이 감면 소득 금액 기준으로 우리가 감면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 쪽에 2번입니다. 공제 감면세액 계산서 2번에 보시면, 자, 제가 전체 삭제를 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억 5천이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세액 6천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소기업 세액 감면, 특별세액 감면과 관련해서 구분 부분은 F2번을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산출세액은 기본적으로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에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사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감면소득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업 관련되는 감면소득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적용하고요. 감면율 10%다 라고 하겠습니다. 10%고 직원 감소한 게 없으면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에 대한 감면이 또 있다라고 하면 감면율이 다른 경우에는 다시 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F2번을 통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작성합니다. 자, 건설업과 관련되는 소득 얼마냐? 2억 5천이라는 거죠. 2억 5천 등록을 했습니다. 건설업은 20%죠. 감면율 20%. 직원 감소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없는 걸로 가정하고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감면세액이 총 73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면세액을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종료를 하고요. 저장해서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공제감면 쪽에 가서 공제감면 쪽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면세액에 대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확인된 상태에서 우리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로 가서 F12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계산하는 과정 살펴봤습니다.